서기 190년 고국천왕은 반란을 일으킨 어비류와 자가려를 토벌하고 함께 동조한 연나부 세력을 크게 약화시켜 왕권을 강화하였다. 또한 금수저라 하여 능력에 상관없이 자리를 차지하고 백성을 수탈하는 자들을 삭탈관직하였고, 흑수저라 해도 덕과 능력을 두루 갖춘 자라면 중용하였다. 하루는 고국천왕이 대신들을 모아 물었다. 좋은 인재가 있거든 출신 상관하지 말고 내한테 추천하세요. 신이 알기로 초계 안류라는 현자가 살고 있습니다. 지략이 귀신 같고 학식이 바다와 같은 인재 중 인재이니 왕께서 안류를 쓰신다면 모든 근심을 잊을 것입니다. 안류라, 당장 모시고 오라. 이에 신하들이 안류를 찾아갔지만 그는 세상에 나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 저는 밥 깔고 소 키우는 일이 적성에 맞습니다. 벼슬 따위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선생을 모시고 오라는 지엄만 왕의 명이 있었습니다. 가시지 않으면 저희가 벌을 받습니다. 이거 참, 그렇다면 직접 왕께 아뢰겠습니다. 벼슬할 계획이 없다고. 고맙습니다, 선생. 대신들의 거듭된 요청에 안류는 할 수 없이 간단한 짐을 꾸리며 떠날 채비를 했다. 그가 왕을 대면하러 궁에 갔는데 고국천왕이 당하까지 내려가 안류를 맞았다. 내 선생의 명성을 익히 듣고 선생이 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소. 먼 길을 오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수고는 무슨, 그런데 무슨 까닭으로 농사나 짓고 있는 저 같은 촌부를 쓰시려 합니까? 선생의 명성이 천하에 모르는 이가 없도록 쫙 퍼졌습니다. 졸라 똑똑하다고. 소문이 벌써 그렇게 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제발 부족한 과인을 깨우치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연봉은 빵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밥 깔고 소 키우며 한적하게 사는 것이 적성에 맞습니다. 퇴근길에 조촐한 주막에서 막걸리나 한 사발 하는 것이 삶의 낙이 된 지 오래입니다. 시끄러운 조정에서 불편한 관복 입고 정치하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고구려는 지금 금수저 출신들의 폐단으로 백성들의 삶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같이 나란 일 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백성들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 아니겠습니까? 선생님이 읽으신 수많은 책과 성현의 말씀들 밥 깔고 소 키우자고 배우신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배운 게 있으면 써먹어야죠. 나를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백성들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아무리 안류라 하여도 백성을 위해 일해달라는 왕의 간절한 청까지는 거절할 수 없었다. 한참 생각하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어찌 제가 한가로이 막걸리 타령이나 하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진짜 정치하는 게 싫습니다. 아무리 연봉을 많이 주셔도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거듭되는 청에도 끝까지 사양하는 안류의 모습에 왕은 실망의 빛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저보다 100배는 뛰어난 인재가 있는데 왕께서는 왜 그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까? 안류의 말에 고국천왕의 얼굴이 금세 밝아졌다. 유명하신 안류 선생보다 100배 뛰어나다고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그 사람에 비하면 범 앞에 똥개요, 봉황 앞에 뿅알입니다. 누굽니까 그 사람이? 서암록곡 좌물촌에 사는 얼파소라는 사람입니다. 안류의 추천의 왕은 주저하지 않고 좌우를 불러 명했다. 여봐라, 당장 얼파소를 모셔오도록 해라. 저는 이제 가도 됩니까? 아직 안 갔습니까? 고국천왕은 신하를 보내 예의를 다해 얼파소를 모셔오라고 명했다. 그리고 얼마 후 얼파소가 궁에 들었고 고국천왕은 궁 앞까지 몸소 배웅 나와 그를 맞았다. 선생이 그 유명하신 개파소입니까? 제 이름은 얼파소인데요. 아 맞다, 얼파소. 대왕께서 이름을 헷갈려 하시는 것도 무리가 아닌 그저 이름 없는 촌부입니다. 어찌 왕께서 미천한 저를 이리 배웅하십니까? 선생 오기만은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십니다. 안류보다 100배는 뛰어난 인재라면서요. 100배는 무슨. 얼파소는 자신의 칭찬을 굳이 사양하지 않았다. 오시면서 이야기 들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궁에 들어와서 백성을 위해 일해 주십시오. 제가 연봉 빵빵하게 드리고 장관 자리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관이라니요. 정식으로 중해대부로 임명하고 자기를 더해 우태로 삼겠다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름 없는 촌부를 하루아침에 장관 자리에 앉히겠다는 말에도 얼파소는 놀라지 않고 차분히 말했다. 오면서 대충 이야기 들었습니다. 강력한 개혁 정치를 하시겠다고요. 그러십니다. 그렇다면 저도 긴 말 안 하겠습니다. 장관 자리에서 무슨 개혁을 이끌겠습니까? 저는 미천하고 우둔하여 그 자리에서는 왕께서 바라는 능력을 못 펼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 그럼 무슨 자리면 그 능력을 펼치겠습니까? 총리 정도면 모를까?
고국천왕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좌우에 크게 명했다. 오늘부터 을파소를 국상으로 임명하여 정사를 맡길 것이니 대신들은 성심을 다해 모시도록 하라. 하지만 왕의 파격적인 인사에 조정 관리들의 불만은 컸다. 그들 입장에서 을파소는 낙하산 중의 낙하산 인사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을파소의 능력은 소문대로 대단했다. 웬만한 공무원들이 며칠 밤새 해야 할 일을 몇 시간 만에 뚝딱 해치워버리고 그동안 해결되지 않아 쌓여있던 조정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해버리는 것이다.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었다. 국상으로 임명되자마자 여러 대신들을 직접 만나러 다니며 인사를 했고 누구나 을파소와 대화를 하면 그의 학식과 사람 대비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출신이고 나발이고 그 알 수 없는 매력과 부정할 수 없는 능력에 조정 인사들은 그를 진심으로 따르고 존경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을파소는 왕에게 보고서를 올리려 찾아왔다. 그동안 저를 중용해 주시고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성심을 다해 왕께서 바라시는 개혁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낙하산 인사에 평범한 농부 출신을 하루아침에 국상 자리에 앉힌 것에 대한 비판으로 조금은 흔들렸던 고국천왕도 요즘 일 잘한다고 명성이 자자하자 내심 기뻐하고 있었다. 산적해 있던 조정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시원하게 해결한다고 들으십니다. 역시 그대로 국상으로 임명한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왕의 칭찬에 을파소는 무겁게 고개를 저었다. 그 정도는 개나 소나 하는 일이지요. 왕께서 파격 인사를 감행한 것은 그 정도 일을 바란 것이 아니라 사료됩니다. 역시 제 마음까지 꿰뚫고 계시는군요. 해서 오늘은 제가 그동안 그려왔던 개혁의 밑그림을 구체적 문서로 정리하여 가져왔습니다. 고국천왕은 서둘러 을파소의 보고서를 읽어내려갔고 금세 얼굴이 변하며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 이것은...